안녕하세요. 선택 도구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이번에 수업할 것은 엘립티컬 마키 그리고 레이어 활용에 대해서 해볼게요. 새로 만들기 지난번에 만들었던 1072가 있네요. 1072 확인하고 만들기. 자,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작업을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컨트롤 쉬프트 N 뉴 레이어. 룰러에서 눈금자에서 가이드를 가지고 나와서 화면의 중앙에 스냅을 걸었습니다. 자, 키보드 M 상태에서 마키 선택 도구 상태죠. M 상태에서 Shift M. 컴퓨터에서 Shift는 포토샵에서 Shift는 밀어내기의 뜻이 있다 그랬죠. 한 칸씩 밀어내기. 그래서 여기에 rectangular 마키, elliptical 마키, 싱글 로우, 싱글 칼럼이 있는데 각 메뉴들의 맨 끝을 보면 MM이라고 위에 두 개 메뉴는 있고요. 아래쪽 두 개 메뉴는 M이 없죠. 아래쪽 두 개 메뉴는 잘 안 쓰기 때문에 단축키로 접근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Shift M을 누르면 rectangular 마키, Shift M을 누르면 elliptical 마키로 갑니다. 자, elliptical 마키는 이렇게 타원을 선택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자, 타원을 키보드 Alt를 눌러서 먼저 누른 채로 그 다음에 드래그하면 가운데로부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빼기가 돼서 그렇죠. 빈 곳을 한번 누르고 선택 해제한 다음에 가운데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Alt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부터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은 방법으로 Alt 클릭한 채로 자, 지난 시간에 선택 도구에서 이와 비슷한 걸 했었죠.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태극 문양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새로운 가이드를 추가로 꺼내서 자, 이 정도 크기라는 것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또 새로운 가이드를 꺼내서 자, 여기 이 네모칸에 가운데 잡고 싶은데요. 선택이 안 되네, 그죠? 이럴 때는 컨트롤 D, 디셀렉터, Shift M, rectangular 마키. 자, 스냅이 걸려서 선택이 잘 되죠? 가운데 있는 가이드를 위치를 컨트롤하다,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가면 딱 중앙에 달라붙었습니다. 다시 컨트롤, 자, 이렇게 중앙에 안 맞는 것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하면은 달라붙죠. 선택된 영역의 중앙에 달라붙었습니다. 가로 가이드도 하나 꺼내고요. 자, 현재 선택된 영역을 키보드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끌고 가서 대각선 아래쪽에 갖다 놓은 다음에 이쪽에서도 똑같은 작업을 해줍니다. 자, 됐어요. 자, 다시 Shift M 눌러서 엘립티컬 마키로 온 다음에 Alt 키를 눌러서 중앙으로부터 그리고 여기 모서리에 커서를 가져가면 정확하게 중앙으로부터 시작하는 정원을 그릴 수가 있고요. 여기에 빨강색을 칠해 볼게요. 자, 그리고 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컨트롤 쉬프트 N. 이 새로운 레이어에는 푸른색을 한번 칠해 볼게요. 역시 Alt Delete. Delete는 지우기, Alt Delete는 반대로 지우는 거니까 채우기죠. 자,
동그라미 두 개가 생겼는데요. 렉탱귤러 마키로 돌아가서 Shift M 누르면 되죠. 자, 하나는 아래쪽을 남기고 얘는 그냥 놔둘게요.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자, 이것 위에다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서 아까 밑에 칠한 빨간색을 스포이드로 가져올게요. 스포이드는 아이드로퍼라서 키보드 I, 원래는 EY인데요. 발음이 I라서 키보드 I입니다. I를 누른 채로 선택하고 떼면 빨간색이 선택이 되고요.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면 여기에 스포이드 모양을 누르면 아이드로퍼가 나옵니다. 자, 다시 M으로 돌아와서 일리프티컬 마키 Shift M 누르면 되죠. 자, 왼쪽 여기 가운데부터 여기 Alt 누르면 가운데로부터 Shift 누르면 정원을 그릴 수 있죠. 여기에다가 Alt 딜리트 하면 저 부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반대쪽에도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로 그려도 선앱이 걸려서 반대쪽 선앱 그는 데가 없네요. 그죠? 여기 선앱이 걸리긴 했네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가운데로부터 여기까지 딱 놓으면 자동으로 되죠. 여기에는 아이드로퍼인 키보드 I를 누른 채로 클릭하고 다시 I를 뗍니다. 그러면 원래 메뉴로 돌아옵니다. 여기에 Alt 딜리트 하면 태극 모양이 생기네요. 자, 쉽게 그렸죠. 레이어 구조를 보면 빨간색, 파란색 반원, 빨간색 작은 거, 파란색 작은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전체를 Shift 키를 눌러서 하나, 둘, 셋, 넷.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 레이어 빈 곳을 누른 다음에 레이어의 빈 곳을 눌러서 레이어 선택을 해제하고요. 하나도 선택이 안 된 상태예요. 이렇게 선택하면 백그라운드, 이렇게 선택하면 레이어 1 그런데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선택하면 징검다리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탐색기에서도 같은 기능을 할 수 있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선택하면 중간에 걸쳐진 모든 것을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택한 것들을 그룹으로 묶어 볼게요. 자, 포토샵 레이어 패널 오른쪽에 보면 막대기 4개 병장 표시 있죠. 여기를 눌러서 그룹, 뉴 그룹, from layers 현재 레이어들로부터 새로운 그룹 만들기죠. 클릭하면 그룹 이름을 정할 수가 있네요. 한글로 태극이라고 해볼게요. 자, 폴더가 다 접혀 있는데요. 여기 화살표를 누르면 원래 내용들을 볼 수가 있죠. 다시 화살표를 누르면 그룹으로 묶입니다. 자, 이것 전체를 컨트롤 T 그룹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T 하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되고요. 얘를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회전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Shift라는 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습니다. Shift는 통제의 의미가 있는데 가로, 세로 통제의, 대각선 통제의, 대각선이라면 45도죠. 그리고 한 번에 10픽셀씩 또 한 번에 15도씩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얘를 회전하다가 Shift를 눌러보면 지금은 4.2도부터 회전해서 이렇게 이상한 숫자가 나오는데요. 키보드 ESC 누른 다음에 다시 컨트롤 T Shift를 누른 채로 바깥쪽이라 그러면 지금 여기 작은 네모들이 있는 틀이 하나 있죠. 이 틀의 바깥쪽에서 Shift를 누른 채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15도, 30도,
45도. 자,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45도로 회전해서 엔터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가이드들을 컨트롤 콜론 하면은 가이드가 없어집니다. 자, 컨트롤 콜론 단축키가 기억나지 않으면 뷰 쇼 가이드 여기에 단축키가 나와 있죠. 컨트롤 콜론. 자, 이렇게 해서 그룹 레이어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리고 컨트롤 T를 가지고 컨트롤 T 프리 트랜스폼입니다. 자유 변형 도구. 회전을 시켜봤습니다. 자, 그리고 레이어는 각각의 눈을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그 레이어를 보여줄 것인지 보여주지 않을 것인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의 눈. 자, 이 상태로 작업해서 저장을 해 볼게요. 컨트롤 쉬프트 S. 자, 바탕화면에 해 볼게요. 확장자는 PNG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 자, 그 뒤에는 보통 주제를 적는다 그랬죠. 그 뒤에 버전. 여기에는 뭐 언더바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자, 이렇게 해서 데스크탑에 저장을 해 볼게요. 오케이. 너무 쉽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컨트롤 N 새 파일을 하나 만들어서 역시 1000 해서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펜 툴을 가지고 하트를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하트를 손으로 그려도 브러쉬가 너무 크네요. 하트니까 좀 따뜻한 색이 좋겠죠. 조금 더. 자, 손으로 하트를 그려도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만 펜 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더 정확하게 한번 그려 볼게요. 역시 백그라운드 레이어에는 작업하지 않으니까 컨트롤 쉬프트 N 뉴 레이어. 뉴 레이어에 역시 가이드를 가져올게요. 딱 중앙에. 얘는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펜 툴을 쓸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여러 가지 툴 중에서 펜 모양 있죠. 이걸 클릭해도 좋고 단축키 P. 자, 지금 한글이라 안 되고요. 한영을 바꾼 다음에 단축키 P 누르면 펜 모양이 생깁니다. 자, 우선에 빠르게 그리는 방법을 한번 보여줄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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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컨트롤 알트 좀 이따 설명해 줄 거예요. 모양을 살짝 다듬어 주고 패스, 워크 패스, 레이어, 알트 딜리트, 컨트롤 J, T, 플립, 홀라이젠탈, 엔터, M, 스냅, 컨트롤 D. 자,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요. 천천히 설명과 함께 해 볼게요. 두 개의 레이어를 버리고 컨트롤 쉬프트 N 새 레이어죠. 자, 가이드 아까 가운데 갖다 놨죠. 여러분이 펜 툴을 사용할 때는 2D든 3D든 내가 그리고자 하는 것이 곡선일지라도 직선으로 먼저 모양을 잡습니다. 직선은 최소한의 모양만 잡습니다. 자, 4개의 점으로 하트 비슷한 모양을 만들었고요. 지금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트의 각 점들이
속이 차 있다는 거예요. 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배경에서 드래그 하면 선택이 해제가 된 상태라서 저 패스가 지금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저 패스에서 어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패스를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랑 상태가 좀 다르네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패스의 엣지 부분을, 라인 부분을 선택을 했는데 모든 점들은 속이 비어 있네요. 내가 어떤 점을 만지기 위해서는 그 점이 선택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선택 안 된 표시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점을 편집하기 위해서는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점을 저렇게 속이 가득 차게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컨트롤은 위치를 조정하다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점을 잡고 움직이면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lt 키를 누르면 Alt는 대안의 이런 뜻이라 그랬죠. 현재 것과 다른, 대안의, 대체의 이런 뜻이라 그랬죠. 현재의 이 점을 새로운 대안의 탄젠트를 갖게 해줍니다. 비틀면 됩니다. 자, 여기 있는 것도 Alt 키를 누른 채로 지금은 속이 비어 있었죠. 다시. 자, 아까 이 점이 선택되어 있었고요. 이 점은 속이 비어 있었죠. 그렇지만 Alt 키를 누른 채로 직접 점 위에서 바로 움직이면 선택됨과 동시에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위에 점도 Alt. 자, 만약에 패스가 이렇게 꼬여 있으면 뺑 돌려서 펴주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키는 위치를 조정하다, 위치를 컨트롤하다죠. 위치를 컨트롤하고 이 핸들, 얘를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핸들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도 조정할 수 있고요.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lt 키를 누르고 돌리면 하나만 탄젠트가 부서지는, 탄젠트가 깨지는 이런 상황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를 괜찮은 위치에 갖다 놓고요. 얘도 조절해서 괜찮은 위치로 갖다 놓고요. 자, 여기 아래쪽에 뾰족하게 하면 좀 더 이쁘거든요. 자, 키보드에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스플라인, 이 곡선이죠. 곡선 위에 갖다 대면 이렇게 펜에 플러스 표시가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주면 새로운 점이 하나 생기죠. 포인트. 저 점을 위치를 조정하다인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가까이 좀 다가가 주면 뾰족하게 되겠네요. 자, 이번 하트는 약간 양쪽이 넓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반쪽을 그렸으면요, 이 반쪽에 색을 칠해 볼게요. 지금 우리가 그린 것은 패스입니다. 패스. 자, 여기 가서 보면 펜 툴의 옵션 바에서 패스가 선택되어 있죠. 쉐입도 있고 패스도 있고 픽셀도 있는데요. 쉐입은 속이 찬 도형, 패스는 속이 차지 않은 라인만 있는, 그 다음 픽셀은 펜툴에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이 되겠죠.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을 리가 없죠. 자, 이 부분은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은 잘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 펜 툴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이 패스를 그리기 위해서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채널, 그리고 패스에 가면 현재 작업하는 게 워커 패스라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새로운 패스를 작업하고 싶으면 여기에 패스, 뉴 레이어처럼 뉴 애드 패스 이걸 해도 됩니다. 자, 여기를 선택한 채로
썸네일, 여기 네모 모양을 썸네일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레이어 이름이라고 합니다. 썸네일을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손가락 모양의 네모 점선들이 생기죠.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썸네일을 클릭합니다. 그림 클릭. 자, 그렇게 하면 아까 우리가 그렸던 패스가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선택 영역으로 지정이 됐으면 이제 색을 칠할 수 있죠. 자, 레이어에서 레이어 1번에 딜리트 아니고 Alt 딜리트. 자,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컨트롤 Z. 자, 아까 이 상태에서 패스에 가서 내가 컨트롤 여기를 클릭하면 되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아래쪽에 점선으로 된 모양 있죠. 마치 셀렉션 도구 같죠. 로드 패스 as selection. 지금 저 선택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아이콘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아까랑 똑같은 기능이 수행이 됩니다. 레이어로 와서 Alt 딜리트 하면 색이 채워지죠. 자, 이렇게 색이 채워진 것을 레이어를 복제해 볼게요. 현재 레이어, 선택된 레이어를 복제하는 명령은 Ctrl J 많이 사용합니다. 복제됐죠? 자, 이 Ctrl J라는 단축키가 생각이 나지 않으면 레이어 Duplicate 레이어, Duplicate가 복제하다라는 뜻이죠. 이름 정하라고 나오고 그대로 하면 이렇게 레이어가 하나 복제됐고요. 자,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축키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메인 메뉴의 레이어에 접근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현재 레이어를 클릭 앤 드래그 해서 뉴 레이어에 가져다 놓는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레이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여기 선택되어 있는데 빈 곳을 클릭 한번 해서 선택 해제를 하거나 또는 Ctrl D 눌러서 디셀렉트 하거나, 자, 얘를 이제 뒤집어야 되죠. 뒤집는 메뉴는 메인 메뉴에 Edit, Transform, Flip, Horizontal, 수평 뒤집기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단축키로 Ctrl T, Transform이라서 T입니다. Ctrl T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아까 그 메뉴가 똑같이 나옵니다. Flip, Horizontal. 자,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커서가 가까이 안쪽에 가면 얘를 이렇게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Shift는 수평 수직 통제죠. Shift에서 가운데 스냅을 걸면 한 번에 끝나죠. 자, 원하는 위치에 갔으니까 엔터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가이드는 컨트롤 콜론해서 안 보이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펜 툴을 이용해서 하트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 사용한 몇 가지 기능들은 펜 기능, 자, 펜 기능에서 컨트롤 누른 채로 경로의 점을 위치를 이동하는 것, 그리고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add 포인터, 경로 가운데 여기서 점을 추가했었죠. add 포인터. 자, 그 다음에 alt를 이용해서 현재 꺽쇠의 속성을 탄젠트 변화를 줬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핸들에서 Alt를 선택해서 Alt를 누른 채로 핸들의 탄젠트를 깨뜨릴 수가 있었죠. 자, 그리고 컨트롤에서는 그 위치를 조정했을 뿐 아니라 선택되지 않은 점들을 선택할 때도 컨트롤
네모 드래그 해서 선택도 했었죠. 예, 그런 기능들을 펜 툴을 가지고 이용해 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이용해서 컨트롤 T는 P, S, R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데요. P가 포지션이라서 위치, S는 스케일이라서 크기, R은 로테이션이라서 회전. 자,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T. 컨트롤 T는 프리 트랜스폼입니다. 자유 변형 도구. 자, 우린 여기서 컨트롤 T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수평 뒤집기라는 기능을 사용해 봤어요. 자, 그리고 또 사용한 게 있는데요. 패스 패널. 자, 패스 패널에 가서 현재 패스를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걸 해봤죠. 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 하트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린 것을 역시 자기가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보고 잘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남기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